저는 스마트폰은 그 무엇보다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다양해지면서 비록 휴대성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영상 시청이나 카메라의 성능에 대한 만족감이 더 중요해졌죠. 많은 분들이 아이폰 12 시리즈를 보며 선택 장애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맥스로 선택했습니다. 별다른 고민이 필요 없었어요. 저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아이폰 시리즈와는 달리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는 와이드 렌즈와 망원 렌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와이드 렌즈에는 기존 대비 47%나 커진 이미지 센서와 센서 자체가 움직여서 손떨림이 보정되는 센서 시프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 렌즈 세팅으로 촬영하면 빛이 풍부한 낮 시간을 말할 것도 없고 어두운 저녁 시간에도 충분히 밝고 선명한 사진을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균형 있게 잡히는, 즉 화이트 밸런스가 좀 더 정확해졌는데요. 그런데 정확해진 화이트 밸런스 때문에 기존 아이폰 특유의 따뜻한 느낌이 사라지고 보다 현실적으로 촬영되는 점은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색감이 균형 있게 잡히면서 선명함의 정도인 선예도가 훨씬 좋아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망원 렌즈는 조리의 값과 광학 줌이 각각 f2.0에서 2.2로 2배 줌에서 2.5배 줌으로 바뀌면서 먼 거리에서도 피사체와 배경이 자연스럽게 분리된 아웃포커스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원 렌즈는 특히 인물 모드에서 그 진면목을 톡톡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 망원 렌즈로 촬영하면 피사체와 배경의 자연스러운 거리감과 깔끔하게 블러 처리가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설령 배경과 비슷한 피사체라도 그 경계를 굉장히 깔끔하게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가 이렇게 깔끔한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프로 모델에만 탑재된 라이다 스캐너 덕분인데요. 라이다 스캐너는 빛을 쏘아 대상의 거리를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피사체와 배경을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아웃포커스 촬영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초점도 빨리 잡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문서 스캔, 사이즈 측정, 공간 스캔 등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죠. 그리고 기존에는 와이드 렌즈에서만 적용되었던 야간 모드가 이제는 모든 렌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인물 사진 모드에서도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된 렌즈 수정을 활성화시키면 울트라 와이드의 왜곡 현상을 대폭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는 아이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반적으로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 촬영된 사진을 보다 프로스럽게 보정할 수 있는 애플 프로 로우도 조만간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니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12 프로 맥스로 촬영한 동영상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와이드와 망원 렌즈 그리고 라이다 스캐너의 진가는 사진보다는 오히려 영상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47%나 커진 이미지 센서 덕분에 눈에 띄게 줄어든 노이즈나 디테일한 부분의 색상, 이미지가 전작에 비해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표현되었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맥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센서 자체가 움직여서 손떨림이 보정되는 센서 시프트의 성능도 영상 촬영을 할 때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짐벌만큼은 아니었지만 짐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런 장면들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이 있었는데요. 바로 타임랩스입니다. 12 프로 맥스로 촬영한 타임랩스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모션 블러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을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한 센서 크기를 가진 울트라 와이드나 망원 렌즈를 사용했을 땐 여전히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더 많이 확대되는 망원 렌즈도 피사체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피사체와 가까운 곳에서 촬영할 때는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 촬영 꿀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같은 위치에서 렌즈만 바꿔서 촬영할 때는 전작에 비해 훨씬 극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은 제 개인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카메라는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 12 프로 맥스는 확실히 하드웨어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에서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애플이 강조했던 돌비 비전 HDR 10비트 촬영은 결과물 자체는 분명히 훌륭한 점이 있었지만 편집을 할 때나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업로드할 때는 색 공간을 재설정하거나 또는 호환성이 떨어지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게다가 HDR 기능은 용량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HDR 기능은 끄고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 12 프로 맥스의 사진,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분명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탐주라는 시간 동안 12 프로 맥스로 다양한 사진, 영상들을 촬영해보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러나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플레어 현상과 빛 번짐인데 특히나 이러한 현상은 주간 촬영보다는 야간 촬영에서 사진, 영상할 거 없이 강한 조명이 있는 곳이라면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전 어두운 곳의 이미지 디테일이 좋고 빛이 풍부한 주변부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기이한 결과물이 나와버리죠. 저는 아이폰 7 플러스 이후로는 10S, 11 프로, SE2 모델처럼 작은 아이폰을 사용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12 프로 맥스는 저에게 매우 큰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주는 만족감은 분명히 좋았지만 크기가 커진 만큼 무게도 무겁고 특히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확실히 불편했습니다. 만약 저처럼 새끼손가락을 아래에 받치고 한 손으로 사용한다면 손가락에 상당한 무리가 오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카메라 센서가 커진 덕분에 다른 아이폰 12 시리즈에 비해 카메라의 크기도 카툭튀도 더 심해졌고요. 그럼에도 12 프로 맥스는 여전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진 디자인, 비교 불가한 마감 처리, 취향 저격 컬러는 아무리 비싸고 충전기를 빼버려도 다시금 아이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유니까요. 그리고 맥스는 남다른 스피커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뛰어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막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저는 스마트폰은 그 무엇보다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다양해지면서 비록 휴대성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영상 시청이나 카메라의 성능에 대한 만족감이 더 중요해졌죠.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를 보며 아직도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 중 만약 저처럼 영상 시청이나 사진, 영상 촬영에 중점을 두셨다면 12 프로 맥스가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제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리뷰 릴이었습니다.